놓고 난 이렇게 가게 되지? 어쩔 수 없어.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리. 헬로. 인사 한번 해요. 정규 1부 방송. 자, 어쩌다 보험인 이름은 확정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험 설계사 하려다가 이 라인이 맞아야 돼. 라인. 카페나 어디 보면은 보험 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인도 있고 뭐 노무사도 있고 뭐 FC도 있고 팀장도 있고 지점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험인. 뭐 지점장도 보험 설계사지 뭐. 아유, 지점장은 보험 설계사라고 보기 좀 그렇지. 그래? 하는 일이 또 전혀 다르니까. 걔네는 뭐 하는데? 리콜. 안 돼. 그러니까 걔들은 설계사가 아니야. 설계사 리코팅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쩌다 보험인 정식 방송 첫 번째입니다. 지금 뭐 1, 2편 파일럿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뀌었죠? 옆에 있는 사람. 25분 8시까지. 시간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게스트, 원래 고정 게스트인 윌리엄이죠? 윌리엄 출연자. 고정 게스트. 오케이. 고정 게스트야? 출연자가 아니고? 내가 게스트지.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해, 이씨. 딴 소스 나중에 하라고. 시작부터 하지 말고. 아직 팬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안티부터 생겨. 어찌됐건 원래 고정적으로 나오기로 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윌리엄, 그리고 이서우죠. 윌리엄 이서우. 노무 쪽을 하고 있는 윌리엄 이서우가 급하게 태국에 볼 일이 있어서 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이 하고 오늘은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뭐 윌리엄이 돌아오더라도 4명이서도 할 수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일단 출연진이 바뀐 건 뭐 자르거나 내부 분열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윌리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태국에 급하게 출국하는 바람에 지금 비행기에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7시간 간다며. 태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방콕 6시간. 자, 소개하겠습니다. 하시죠 먼저. 저는 프라임 에셋의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잘린 이후에 현재는 프리랜서로 이 보험 업계에서 강의를 하려고 기웃기웃거리고 또 강사료를 받으려고 빌빌거리고 그러고 다니진 않아요. 네. 깜짝 놀랐어. 개소리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개소리라. 난 이런 회사 안 해.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전 회사와 이제 업무를 마무리하는 찰나에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둥지를 찾아가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프리랜서죠. 양주영입니다. 보사모에서는 닉네임 양가리, 양날의 검, 뭐 이런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GA코리아 본부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한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 지금 뭐 다양한, 기본적으로 전 전통적인 보험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재무설계 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블로그 노무부터 시작해서 컨셉 영업을 이 형님께 좀 배워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걸 좋아하는 행복마스터 보사모 혹은 뭐 기타 많은 곳에서 행복마스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 아까 나 소개했을 때 박수 안 7렙은 제대로 치라고 아예 안 치든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잘 치든가. 게스트는 폭발적으로 환영을. 안녕하십니까. 말해야 되는데. 네, 제 이름은 김재근이고요. 저도 보험한 지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2007년도에 보험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터넷으로 보험 계약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이 너만하는 곰탱이였는데 요즘 지금 다른 걸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만하는 곰탱이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많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소개하니까 혼자 방송을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적당히 해. 아무튼 제 이름은 김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도 얘기해야지. 회사. 저는 글로벌 금융 판매 본부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소 역차는 우리 김재근 본부장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스트로 우리 김대근 본부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온라인 영업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온라인 영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시장이 사실 온라인 영업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있는 노하우가 좀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 노하우들을 조금 들어보는데, 블로그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심하거나 아니면 꼭 생각하고 갖춰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이제 들어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에 보면 우리 그 최진환 본부장님이 재무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재무설계는 방향이다. 재무설계는 방향이다. 방향이다. 고객의 재무설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뭐 돈을 모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그런 방향이었나? 기본적으로 재무설계가 왜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재무설계를 통해서 어떤 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설계를 통해서 목적, 그런 것들을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건 결국에는 관리를 받으면서 모으는 것이 필요하고, 돈을 자산 증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연봉을 높이는 게 첫 번째라면, 그 연봉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다 쓰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남겨서 모으는 돈을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많은 사람은 남긴다고? 많은 사람들은 다 쓴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이버머니지 뭐 다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는 좀 과한 편이고, 어쨌든 25일날 들어오면 25일날 카드값이 슉슉슉슉 띠링띠링띠링띠링 하면서 다 빠져나가고, 또 한 달 카드로 사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다시 꿈이라는 걸 세팅을 해주고, 방향과 목적을 세팅해주는 게 이제 기본 재무설계. 서민과 어떤 자산이 좀 있는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방향이. 네. 그 정도 얘기했었고, 블로그는 사람이다라고 시작하는 것과, 그죠? 기본 영업. 1년 후에 결혼해요? 아니 1년에 그거 좀 이따 할 거야. 기다려. 아이고 개념이 없어. 카메라 감독만 하다가 나와갖고 방송 출연하니까 개념이 이해차를 안 봐서. 자, 그리고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난 시간 파일럿 방송을 못 보신 분들과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서우 윌리엄이 노무 컨셉,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는 노무 영업을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지. 노무사만큼 알아야 노무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보면은 노무 영업이 그렇게 어려운 영업은 아니에요. 어려운 영업은 아닌데, 이제 그 과정에 가져야 될 기초적인 지식, 보험 그 설계 시험 보셨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겠지? 했죠. 보셨죠? 나 못 봤어. 보험 설계사 시험 봐야 설계사 시험이냐고. 그래. 봤죠. 설계사 시험을 보면 보험 설계를 할 수 있는 딱 설계사 시험 문제집 한 권 수준, 그 정도면 노무 영업을 하는데 떡친다.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거보다 몰라도 돼. 그거보다 몰라도 되는데, 그런 책이 난 존재하잖아. 정말 설계사 시험은 하루 이상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보다 몰라도 돼. 맞아요, 그거. 뭐 하루 이상 공부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거 하루만 그럼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 공부해야 되는 양이나 분량으로 보면 설계사 시험이 더 많다. 뭐 그 정도. 그래서 노무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뭐 노무사가 될 만큼 많은 교육을 받아야 노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 정도 정리했었고요. 그죠? 이 다음 얘기는 이제 태국에서 귀국하면 들어보는 걸로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는 사람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나서 죽고,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이제 블로그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했고, 카페는 애완동물 키우는 거다. 카페는 애완동물 키우는 건데, 카페 얘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지. 그리고 1년에 이제 뭐랄까, 보험 기본기, 영업 기본기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1년 후에 결혼한다고 생각해라. 이 과정을 풀어가는 과정이, 하객을 500명 만드는 그 과정, 하객을 500명을 만드는 그 과정이 영업의 키워드다. 이걸 풀어가는 과정이. 5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은 몇 명, 10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 몇 명 정도, 이렇게 또 저희 구체적인 가이드를 해주면 더 목표 성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닥치고 500명이야. 닥치고. 그러면 얼마 벌 수 있어요? 닥치고 500명? 결혼식장에 500명이 오는 거지, 하객이. 그럼 1인당 5만원씩 내면 2,500만 원 나오겠네.
500명을 내가 만들면 나는 월급을 매달 2,500 받을 수 있다? 아니 축의금으로. 그거 진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기다려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해? 아니 목표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 지난 시간에 보면은 오늘 그 윌리엄 이서우가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태국 출장 중인 관계로 생략하고 오늘 이제 그 대신 연말로 네이버에 남겨놨어. 네이버에 오늘의 말씀 치면 윌리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윌리엄을, 방콕에 있는 그 오늘 이제 우리 최진환 본부장님이 마술을 준비해 왔습니다. 마술을 좀 자리 잠깐 바꿔서 이제 하고 해보기로 하죠. 마술은 끝나고. 아니 지금 여기서 보여줘. 해봐. 그럼 클로즈를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돼. 그냥 해봐. 그래 그럼 끝나고. 그래 끝나고. 마술을 끝나고 그 이 좀 다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그 편집해서 넣는 걸로 하고. 그렇지. 그럼 이제 이래야 되는 거. 아유 잘 봤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 이제 편집 없는 방송이잖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있다가 막판 아니 그래. 이상한데 근데 안 이상해. 제가 행복마스터 닉네임을 오랫동안 쓴 건 예전에 마술 카페도 운영을 했었고 홍익대학교 마술 동아리를 나와서 여기저기 공연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일에 치우쳐서 마술이라는 취미를 잠시 접어두고 있지만 한때는 조금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나머지는 이따가 저도 이제 다시 새롭게 자, 기억을 짜내면 1편이니까 이제 그 재무설계의 이제 시작 과정에서 뭐 고객을 딱 만나면 일단 프로세스상으로는 뭐 TA를 하고 뭐하고 할 게 많지만 판매 프로세스 7단계? 8단계? 7단계? 누구는 8단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7단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판매 프로세스에 의해서 앞에 건 생략하고 일단 고객을 만났다고 가정을 하고 재무설계라는 게 고객을 만난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그 전 단계는 이제 기본기인 거지. 기본기인 거고 어떻게 DB를 만드느냐는 뭐 온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소개를 만들 수도 있고 가만 고객 발굴이 첫 단계.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이제 고객을 미팅하게 됐을 때 TA 말고 다 끝나고 미팅을 했을 때 이제 어떤 과정을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인데 아이스 브레이킹도 과정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AP 혹은 OP라고 하는 이 과정에 우리가 고객을 만나면 제 지인을 만날 수도 있고 소개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컨셉을 들고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다 다르긴 하지만 가장 많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가 일단 소개 이거가 가장 많으니까 어제도 밤에 이제 고객 한 명이 전화 와서 제 친구 재무상담 12월 둘째 주에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해달라 그래서 12월 9일로 송내에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9살 직장인 다니는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소개에서 만나면 첫 번째 교과서처럼 얘기하죠.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그 소개자가 같이 올 때가 있고 그 소개자가 같이 안 오고 그냥 둘이 만날 때가 있는데 사실 소개자는 같이 안 오고 둘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고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필요는 있어요. 야 내가 네이버에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쳐놨거든? 1번이 쇠빙 얼음 깨기, 2번이 실마리 풀기, 3번 얼음 깨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 나는 합성어인 줄 알았는데 배터리 충전 좀 해. 하나도 안 보여. 실마리 풀기. 그러니까 난 지금 뭐라고 생각해? 이거 왜 웜 브레이킹이라고 안 했지? 왜 핫 브레이킹으로 안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아이스 브레이킹이 실마리 풀기라는 뜻이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 고객을 만나서 어떤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직역으로 얼음을 깨고 경직된 마음을 깬다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떻게 블로그 단어로서 괜찮나요? 키워드로서? 괜찮지? 괜찮다고 합니다. 오늘의 블로그 키워드 아이스 브레이킹 들으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블로그 네이버가 가장 좋아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안 쓰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실제로 이런 거 쓰는 걸 좋아한다고 이 형님이 얘기했으니까 니 거 해 빨리. 알았어. 내가 뭐지? 아이스 브레이킹.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좋아하나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고객을 만나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뭐 명함 주고받고 명함 뭐 주고받을 때 있고 전 제 명함만 줄 때도 있고 명함을 주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받고 그리고 명함을 받으면 항상 좌측 상단에 놓습니다. 넣지 않아요. 왜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또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그럼 민망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측에 놓지 않은 건 이쪽에 자꾸 쓰고 이쪽에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저는 항상 좌측 상단에 혹은 좌측 하단에 두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름을 얘기를 저는 이름을 자꾸 불러주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잠깐씩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명함을 좀 두고 잘 들어도. 그 다음에 실제로 만나서 고객 상담을 할 때 오른손잡이들은 일단 처음에 만나면 마주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는 그러면 오른쪽 위에 올려놔야겠네. 그렇죠. 글자를 이렇게 써야 돼. 아무래도 꼭 오른쪽에 올려놓는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오른손잡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아이스 브레이킹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무 상담이 들어가면 제가 질문이요? 자리를 이쪽으로 바꿉니다. 네. 그럼 고객하고 뭐 커피숍이나 이렇게 딱 갔을 때 네. 앉는 위치는 어디에 앉으세요? 자, 기본적으로 커피숍을 저는 30분 전에 갑니다. 30분 전에 가서 재무 설계를 하는데 위치까지. 중요해요. 저는 책을 갖고 가요. 책과 그다음에 제 어떤 패드 아니면 노트북을 들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서류 기본적으로 종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서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고 커피숍을 30분 전에 먼저 가는 이유는 고객도 기본적으로 요즘에 10분 전에는 와요. 그런데 10분 전에 온 고객이 10분 전에 미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와 있으면 칼날을 제가 지는 게 아니고 칼자루를 제가 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들린 거야? 칼날을 드는 거. 그 얘기가 아닌데. 아니 그 얘기 같이 이어서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이 10분 전에 왔는데 정시가 돼도 만약에 제가 안 오고 심지어 늦게 와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와서 자리를 딱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분 먼저 가는 이유는 커피숍을 딱 갔는데 음악이 너무 커. 그럼 전 사장님한테 가서 제가 좀 중요한 상담인데 한 2시간 정도 음악 소리를 낮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 절반 이상은 해줍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잘 옮겨? 자리 옮깁니다. 왜냐하면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일단 얘기에 집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이랑 자리를 앉을 때 반드시 고객은 벽을 보게 합니다. 고객이 문 쪽을 보게 하면 띠리링 띠리링 문 이렇게 들어오면 소리를 나게 보통 커피숍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본능적으로 고객이 이렇게 가요. 그건 당신이 상담 스킬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랑 얘기를 하면 뭐 두세 시간도 막 빨려 들어와야 되잖아. 오,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옆에서 무슨 소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딱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다가도 띠리링 이러면 그렇게 들어오다가도 할 수 있고 두 사람 번째는 심리가 내가 벽을 보고 있으면 이쪽에 집중을 하는데 네. 벽 외에 다른 게 보이면 다른 소리가 나면 순간적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벽을 보고 있다 띠리링 하면 뒤는 사람의 집중력은 그렇게 안 그러기까지는 안 하지. 그럼 한 대 쳐야지. 장난하나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의 집중력이 보통의 15분에서 20분 정도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책을 딱 왔는데 말 그대로 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 소개받고 왔는데 딱 앉아 컴퓨터 게임 컴퓨터가 뭐죠? 핸드폰 게임 하면서 C8 막 이러고 있으면 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딱 왔는데 자기가 10분 전에 딱 먼저 왔는데 설계사 소개받은 이 사람이 먼저 와 있고 뒷모습을 먼저 보잖아. 왜냐면 이렇게 보고 앞모습을 볼 때 그 위치에 따라. 근데 딱 봤는데 딱 보면 책을 보고 있으면 뒷모습이 아니라 벽을 보니까 앞모습을 보고 있겠지. 그럴 때도 있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것이 이 사람이 슬쩍 봐요. 무슨 책을 보나. 근데 갑자기 또 만화책이야. 그럼 또 완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먼저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 지금 뒤에 벽이니까. 그렇죠. 그지? 네. 그럼 고객이 내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도 오고 요렇게도 옆에서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고객을 맞는 상태에 앉아서 자리를 세팅하고 있고 고객은 요 맞은편에 앉아서 입구나 양옆이 아니라 요 벽을 보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와야 되고 그렇지. 자리를 세팅해야 되고 음악 줄여야 되고 그리고 책을 보고 있으라고? 거기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함을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주 앉아 있다가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틉니다. 왜 트냐면 내가 정면에서 거꾸로 글씨를 제가 연습도 사실 해봤는데 거꾸로 글씨를 숫자 정도까지는 하겠는데 글씨를 거꾸로 쓰진 못하겠더라고. 그 여자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옆으로 자꾸 가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옆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90도로 해서 고객한테 화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고객이 여기에 있으면 고객이 이렇게 보고 옆으로는 어느 정도 쓰는 걸 이제 훈련이 돼서 지금 되니까 그래서 가끔은 자리가 정말 애매하면 양해를 구하고 옆자리 갈 때도 있어요. 남자거나 그 다음에
말한 대로 그 이성으로 느끼는 게 이상한 거지. 왜냐면 제 고객들은 특히 여성이 많아서 90도 각도를 많이 합니다. 이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면 제가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에 쓰이는 게 이제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내가 보면 그래 맞은편에서 네 얼굴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인정은 하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게 간다. 단정하게. 그래서 저는 편하게 지금 가디건을 입고 있지만 고객을 만날 때는 정말 딱 FM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지도 않던 시계도 차고 가고 가디건 딱 벗고 마이 하고 넥타이 핀 딱 하고 구두 닦고 딱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실수하거나 어떤 것 때문에 마이너스 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서 이제 그러면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한 느낌 속에서 많이 웃겨줍니다. 그러니까 제 기본적으로 AP와 OP 그다음에 PC까지 가면 웃다가 되게 재밌고 유익하고 즐겁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느낌 속에서 보통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이 사람이랑 계속 관계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네. 끝이야? 아니 지금까지 사인이 끝이 아니고? 사인? 어떤 사인? 기하고 AP 때는 지금은 AP AP, OP만 얘기했어요. 그렇지. 네, AP, OP.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웃기는 거를 하는데 이제 주로 재무 설계에 대한 그러니까 그건 아이스 브레이킹이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 재밌게 하는 그렇죠.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그런 얘기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정도 해주지.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하나랑 본격적인 얘기 하나씩 얘기를 들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부평이다. 인천 부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평역에서 만난 부평, 강남에서 만난 강남역 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보험 좋아하세요? 그러면 7명이 싫다고 대답합니다. 그럼 고객이 이래요. 나머지 3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이제 고객이 한 절반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절반은 좋아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저한테 대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답이 뭐냐면 나머지 3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 중에 7명은 싫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3명은 매우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빵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거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을 딱 들으면 좀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보험이 10명 중 10명이 싫어하는지 딱 3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험할 만큼 여유가 있냐? 그러면 고객님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험 설계사는 신상품이 중요하고 절판이 중요하고 마감이 중요하지만 고객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해서 가입하고 친한 사람이어서 가입하고 뭐 맞는 것 같아서 가입했는데 정작 아프거나 다쳐서 연락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만둬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홧김에 또 해지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만나면 보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소개를 받을 때 저를 보험 설계사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보험에 대한 아이스브레이킹을 먼저 해주고 한 40분만 방송하려고 했는데 지 혼자 40분. 그러니까 오늘 기다려. 이거 한참 멀었는데. 자 알았어 금방 끝내줄게. 지 혼자 다 하겠는데. 자 알았어 한마디만 더. 두 번째 아이스브레이킹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얘기 끝나자마자 자산 증식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해서 자산 증식은 크게 부동산, 저축 투자, 그다음에 보험 이 3가지 중에 뭐가 관심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이제 저축 투자에 들어가는 거죠. 저축 투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90%가 저축 투자를 가르치고 10% 정도가 부동산을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얘기를 결국 제가 얻고자 하는 대답은 저축 투자니까. 그러면 저축 투자로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늘의 첫 단추가 딱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 그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하나 저축 투자, 크게 봤습니다. 부동산, 그 중에 또 보험. 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람이 무엇이 있느냐?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저축 투자 그리고 부동산으로 그렇지. 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답은 저축 투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얘기하면 거절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얘기를 하면 이제 2가지를 물어보고 첫 번째는 부동산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냐?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아니오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부동산을 투자할 만큼 돈을 모았느냐? 그럼 거기서 또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럼 왜 부동산을 얘기했느냐? 주변에서 혹은 부모님이 부동산을 잘 돼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럼 부동산을 하시려면 온전히 대출 받아야겠어요? 먼저 돈을 모아야겠어요? 돈을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저축 투자가 먼저 관심. 아 그러네요. 요렇게 해서 끌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축 투자로 갔다 다시 보험으로 가는 거구나. 보험은 AP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 보험은 나중에 프리젠테이션 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솔루션, 저축 투자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당신이 생각하는 보장 보험이 아니고 그냥 잘 들어도 보장성 저는 보험이 할 일이 아니고 없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시니까 저는 저렇게 할 일이 없어. 인터넷으로 하고 전화로 얘기하면 전화기 지금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해를 하는가 이해를 하지 않는가 표정을 보면서 스토리가 또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아 저렇게 저 사람은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저놈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지. 그 중에 자기 걸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다 했지 이제. 그만해. 네. 그만해. 알았어 그만하자. 다음 얘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오케이. 하자고. 아 힘들어 죽겠네. 너는 그냥 고객 만나면 이렇게 얘기 듣다가 네 하고 힘들어갖고 그냥 사인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고객이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것들이 얘기한다고. 아니 어제도 전화 와서 고객이 그 소개해준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그 고객은 나의 키맨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키맨이 아니라 이제 미운 사람일 수도 있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만나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 수 있어. 자, 아, 고객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자식아. 그래서. 원래 세상을 그렇게 살아. 자 이번에 뭐 우리 게스트 초대해놓고 멍 때리고 듣기만 했으니까 이분은 아까 우리 최진남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거와 별로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왔어요. 한 9년 이상을 멍 때리고. 다른 곳에서 한 거지. 저는 대면 영업이고 여기는 인터넷 세상. 카페는 근데 가끔 대면도 해요. 저도 가끔 인터넷 해요. 근데 가끔 대면을 가끔 하는데. 인터넷 해요. 근데 굳이 그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왜냐면 블로그 포스팅 보고 왔으니까 그 블로그 포스팅 내용만 갖고 놀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늘 할 때마다 신경을 쓴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굳이 따지자고 보면 하나하나 따질 수 근데 있는 보험 설계사라고 해서 소개를 해서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보험 얘기를 아예 안 한다고요? 네, 보험 얘기를 전혀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관심도 없고. 그럼 또 만나러 와야 되겠네. 아 왜냐면 왜 그게 아, 다르냐면 OAP니까. 그러니까 지금 맞았다. 배터리가 꺼져. 좀 충전 좀 하고 맞았다. 다녀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무설계 영역인 거잖아. 보험만 얘기를 하면 보험은 재무설계나 부를 증식하는 내용과 상관이 없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또 하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온라인으로 나한테 보험 가입해라 라면서 이게 포스팅을 한 상태에서 그걸 보고 나 이 사람한테 보험 들어볼까? 상담 한번 해볼까? 라고 오는 거고 여긴 보험이 아니라 그 재무설계의 큰 영역에서 보험의 한 가지 영역 그리고 뭐 다른 부분까지 다 엮어서 들어가니까 그건 좀 다르죠. 보험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아까 이제 지인들이 뭐 소개해 줄 때 보험 설계사라고 얘기를 하고 소개를 해줬다고 하니까 아 보험 설계사인데 재무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아 해서 재무 상담 받아봐라 지금. 그러면 재무 상담 받아서 뭐 그 돈 있는 사람 받는 거 아니야? 돈이 없을 때도 받아야 되고. 저는 돈을 근데 모아서 받아. 고객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재무 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재무 상담 받으면은 결국은 다 보험 상품으로 마지막에 얘기를 한다. 어느 누구한테 받아봐라. 그러면은 다 결론은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근데 뭐 주식도 하고 펀드도 증권. 하고 많이 해. 네, 저는 다른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무 설계 한다는 사람들을 깨야 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남녀가 만난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남녀의 만나는 목적은 어차피 결혼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연애하냐 결혼해야지 이렇게 아니,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만나면 결혼해야 돼?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재무 설계를 받으면 결국 보험 얘기한다고 얘기했으니 재무 상담을 하면 결국 보험 얘기도 하고 다른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중간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또 온라인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없는 잘 못하는 영역. 그 얘기는 오늘 안 할 것 같아요. 왜 못해? 본인 지금 하고 있잖아요. DB 들어오는 게 아 많이 저는 들어오는데. DB로 들어와서 사람을 결국 다시 대면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뭐 전화로 상담을 한다거나 똑같아요. 우편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많이 궁금하니까. 그치 똑같은 얘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전 그러니까 김재근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오늘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이제 오랫동안 영업을 했으니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블로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이죠 온라인.
내가 봤을 때 네이버가 좀 심한 것 같긴 해. 네이버가 심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네이버- 얘기해도 돼요 네이버를? 상관없지. 그러니까 안 돼. 아 상관없어. 뭐라고 해?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가 IP를 많이 따지는 것 같고 뭐 네이버가 제한이 많은 것 같고 이게 네이버가 좀 특히 심한 것 같으니까. 이 블로그 처음 그러니까. 시작하면 뭘 고려 온라인 마케팅 처음 시작하면 뭘 제일 먼저 고민해야 돼요? 이게 뭐. 그죠. 어차피 뭐 이제 온라인 시작하면은 대부분 이제 개인이 시작하기에는 뭐 카페도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로그. 저 가운데 보고 얘기야 눈을 맞출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화면이 아니라. 화면이 아니고 그 옆에. 아, 나 계속 화면만 보고 얘기하는데. 그럼 약간 초점이 낮아져. 야 사파리 같이 보여 저기. 아니 뭔가 대본을 보고 있는 듯. 그럴 수 있구나. 해봐.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이 뭐 여러 명이서 팀을 만들어서 한다라면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려면은 블로그를 먼저 만들어 일단 뭐 개설하는 거야.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은 다 그 블로그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설만 해서 내가 DB를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블로그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글이 작성을 했을 때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상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내가 정말 글을 잘 작성을 하더라도 내 글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일단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블로그 개설에서 IP라는 부분이 있는데 IP는 가장 좋은 게 그 집에서 사용하는 통신사 IP 그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 사람이 IP를 사용하다 보면은 보통 IP가 그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좀 뭐 잘못 건드려서 그 IP가 저품질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IP 그렇죠. 품질이라는 왜냐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적나라하게 네이버라고 얘기해도 상관없고. 상관없다니까. 뭐 어떻게 네이버 운영 정책에 나와 있어. 봤어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니 예를 뭐 들면? 이상한 글을 적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제 야동 올리거나. 야구 주로 영상? 뭐 이상한 글 야구 동영상. 아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야동 네. 야구 영상 아니었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그래? 그래 그거는 그렇고 또 있어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가지고 그랬을 때도 IP 저품질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작업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업자를 말하는 거. 그렇죠. 업자들이 아니어도 예전에는 업자들이 많이 작업을 했는데 요즘 개인들도 개인들도. 네 많이 작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돌리다가 네이버에서 이제 제재를 당하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가 보기에 얘네들은 순수 블로그가 아니고 뭔가 이걸 가지고 광고비를 안 내고 광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애들. 자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냥 순수. 일상적인 글을 하면서 누군가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정보를 교육.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용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일상적인 정보만 제공한다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차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보 전달식으로 저희가 이제 글을 작성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IP 얘기해. 이상한 거 물어봤어. 네. IP 얘기해. IP. 처음이라고 존댓말해요. 게스트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방송이 처음이라서 지금 두서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제가 앉아있다가 뭔가를 하려고 나왔는데 3명이서 운영을 하다가 한 명이 빠져갖고 게스트로 참가하라고 해서 지금 아니 참가를 빵거 해서 아니에요. 빵거 아니야. 초대야 초대. 내가 어제 얘기했다고 미리.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면.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간단히 좀 쉽게 하면 인터넷 선 하나당 이 선에 들어온 그러니까 이 선 하나에 주어진 주소가 있어요. 주소. 그러니까 서울시 영등포구 뭐 여의도동 몇 번지처럼 선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주소가 있어. 그게 IP예요. IP. 그게 IP인데 그 IP 하나의 IP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면 온갖 짓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로그인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해서 나쁜 짓 하는 놈도 있고 뭐 해킹하는 놈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재를 받는 IP가 있는데 그런 IP를 블로그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가정에서 인터넷 선을 하나 개인적으로 뭐 TV 선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 네.
그거를 가지고 나 혼자 블로그를 운영하면 된다. 네. 사무실에 있으면 IP 하나로 여러 사람이 쓰니까 그때도 내 선을 하나 끌어오면 좋은데 가장 좋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만의 IP를 쓰기 위해서는 그 VPN이라는 게 있습니다. VPN에도 VPN? 네. VPN. VPN, 네, VPN. 따지 걸지 마시고. 네, 그래서 VPN에도 이제 그 통신사 IP가 있고 프록시 IP가 있는데, 통신사 IP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뭐 SK나 KT, 뭐 LG 이 세 가지를 통신사 IP라고 하고요. 프록시 IP 같은 경우는 통신사 IP를 쓰는데 우회해서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망을 하나 더 걸치는 거죠. 네. 뭐가 더 좋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쓰는 통신사 IP가 좋죠. 뭐가 더 비싸요? VPN보다는 직접 내가 아니 연결해서 아니 쓰는 프록시면 되게 싸. 프록시면 VPN하고 프록시 IPN요? 프록시 IPN 같은 경우는 뭐 6,000원짜리도 있고 뭐 8,000원짜리도 있고 네. 5,000원짜리도 있어. 5,000원짜리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네. 건 월 네. 사용료를 말하는 네, 거. 사용료가 되게 그럼 저렴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럼 결론은 무엇을 하면 좋다 이걸 추천을 해주면 일단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통신사 IP 이제 VPN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IP가 통신사 IP인지 그 프록시 IP인지 또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자기가 쓰는 IP가 네. 통신사 IP인지 그냥 뭐 여기 어디 어중이 떠중이들이 쓰는 네. IP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궁금한 분 이 나중에. 김재훈 본부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하든지 하세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걸로 확인을 하면은 직접적으로 통신사 IP인지 프록시 IP인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VPN을 사용하더라도 그 VPN이 통신사 IP인지 IPN, VPN 막 씨. 그래 프록시인지 이분이 서울분이 아니세요? 서울분이 아니셔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VPN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신사 IP로 검증된 그렇죠. 된 걸 네. 쓰나 이거지. 말 잘하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네. 좀 5,000원, 6,000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통신사 IP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걸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집에서 자기 혼자 쓰는 IP를 가지고 쓰는 게 좋은 거고 유동 IP, 고정 IP 이딴 거 다 떠나서 그냥 집에서 그냥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어차피 나만 쓰는 거. 네, 고정 IP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뎀이 네. 꺼졌다 켜지면 뭐 IP가 바뀐다 어쩐다 네. 이런 얘기도 많지만 그러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네이버에서 내 IP 이렇게 쳐보면 나오니까 IP 주소는 네, 검색창에 내 IP 뭐 나오는 그런 거고. 거 IP 뭐 그런 거 네. 그거 그래서 일단은 IP 블로그 만드실 때 IP 이제 준비하실 거. 일단 IP를 첫 먼저 번째. 준비해라.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IP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가 활성화돼야 내가 뭔가를 작성을 했을 때 노출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 작업은 그렇게 작업을 해. 작업이지 뭐. 아 들어 시간 다 돼가. 아 근데 작업이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IP를 만약에 모르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 그러면 IP를 안 하고 이런 거를 사전에 안 하면 네. 활성화가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면 IP를 해서 무조건 혹시 안 되지는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IP를 이게-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빠르게 유리하다. 아니 마치 그런 거지. 뭐냐면 아까 당신이 고객을 만나서 계약을 올릴 확률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들 있잖아. 30분 일찍 오고 벽을 보게 하고 고객을 웃기고 뭐 끌고 가는 그 과정의 일부인 거야. 그러니까 이 블로그로 DB를 뽑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IP를 쓰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30분 일찍 안 가고 헐레벌떡 10분 늦게 가서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확률이 높으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배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인 거죠. 아 정리 정말 기가 막히지 않냐? 그러게 잘하네. 아 씨.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돼? 아니 평소랑 잘한다고 평소랑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할 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 많이 제재가 있기 때문에 꼭 통신사 IP를 먼저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블로그 활성화 방법은 저도 뭐 강의도 솔직히 몇 번 들어봤어요 하면서. 근데 강의 듣고 뭐 하시는 것보다 그거는 뭐 들으면 좋겠지만은 거기서 뭐 한 가지라도 얻어가면 좋은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해보는데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글을 내가 가져와서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하루에 한 2개, 3개 정도 아니면 나의 일상글이라든가 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쓸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뭐 미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주제도 많을 거고 뭐 음식. 네.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주제가 좀 여성분들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취미생활, 당구, 골프. 당구도 올리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어. 골프. 치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돼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는 게 일단은 매일같이 밥 먹는 거. 최소한 하루에 뭐 밖에서 한 번 이상은 밥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내 포스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빠르게 내가 블로그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라면은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매일같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작업을 하시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정말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바쁜지 안 바쁜지는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좀 기간을 길게 보시고 한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작성한다 보시면은 한 6개월 정도 보시면은 활성화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무조건 뭐 한 달 반에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열심히 내가 하루에 2개, 3개 작성하더라도 그게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잘라야 되나? 아니 마무리 베스트 초대인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실 거면 IP 준비와 그 다음에 내가 매일같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 네, 일단 그 2가지만 제가 블로그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결단이라는 걸 내리셔야 됩니다. 하루에 2개 쓰는 게 만만하게 보고 들어갔는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결심 혹은 결단, 내가 하늘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블로그 글 쓰는 거 한 10분이면 쓴다니까. 아니 근데 저거 하셔도 돼요. 일단은 처음에 했을 때 일단은 시작을 일단은 해놓고 그게 내가 이제 빨리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조바심을 가지다 보면은 그게 급해지니까 좀 기간을 길게 보시면 돼요. 네. 매일같이 작성 못할 것 같으면은 좀 길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게는 5, 6개월. 제가 최근에 그 활성화시킨 블로그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한 일주일에 한 2개, 3개? 네, 그렇게 작성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블로그로 끝장을 보려고 올인을 해봐야 모든 걸 다 올인해봐야 한 달은 더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인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올인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렇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왜냐면 플러스 알파로 네. 하나 더 나의 나파를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뭐 아까 그런 얘기도 해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 포스팅을 하라고 했으면 내가 이제 포스팅을 할 건수를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지. 1번 카테고리부터 10번 카테고리까지 정해놓고 그걸 1번,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다음 날은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돌면 10개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자기가 잘하는 걸로 돌아가는 거지.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아니. 난 2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 2가지만 하세요. 다음에 또 초대할 거니까. 그 정도로 하면 뭐 된다 뭐 그런 거지. 지금 시간이 40분이 돼버렸는데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 블로그 관련해서는 지금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블로그는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블로그를 클릭해서 좀 빨리 할게요. 블로그를 클릭해서 딱 블로그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애가 태어난 순간이에요. 블로그가 태어난 순간이지. 근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가만 냅두면 뒤져버리지. 밥 줘야지. 밥 줘야지. 밥 줘야지. 안아주고 재워주고. 아니 밥 줘야 돼. 그냥 밥 줘야 돼. 먹어야 하는데 안 키워봐서 그래 실제로 애를. 아니 근데 안아주는 거는 그냥 그게 이제 아 그래 뭐 어찌됐건 시간 관계상 먹여준다 합시다. 그래. 알았어 먹여준다 할게 내가. 안아 그래 안아 애를 낳고 안아주고 그리고 안아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애가 엄마 젖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 먹어야 된다고. 일단 먹어야 되는데 밥 줘야 돼 밥. 그 먹는 음식이 포스팅이에요. 블로그에 글 쓰는 거야. 먹는 음식이. 그러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모유, 초유를 먹어야 가장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초유가 안 나오면은 뭐 짜서 먹이든지 아니면 다른 엄마 걸 갖다 먹이든지 그게 아니면 다른 엄마가 뭐야? 그거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유식도 있고 분유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저 얘기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 없으면 다른 거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 쓰란 소리인데. 아 컨트롤 C 컨트롤 V는 블로그의 최대 적이야.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는 시끄러워. 그거는 진짜 수정을 해야 지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먹는 게 포스팅이에요. 그 포스팅이 뭐냐면 내가 블로그 강의할 때 가끔 하는 얘기인데 이제 막 태어난 애한테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이면 잘 먹을 거예요. 근데 곧 죽어버릴 거지 얘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태어나자마자 포스팅을 잘못하면 바로 저품질이라는 걸 가는데 그때 써야 될 단계별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애가 태어나서 모유를 먹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모유를 끊고 분유나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기간이 있고 그걸 먹고 나면 이제 좀 더 덩어리가 큰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애가 5살인데 뭐 캡사이신을 입에 막 스포이드로 짜놓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시기에 먹어야 될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하실 때는 그 시기마다 포스팅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이건 정답은 아니고 애 키우는데 정답 있나? 기본만 있지. 없지. 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애를 키우는데 스포이드로 입에다 캡사이신을 넣어도 안 죽고 잘 클 수도 있어. 난 지금 먹어도 힘들 것 같아. 일단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난 지금 애 입에다가 무슨 스포이드를 가지고 해. 어찌됐건 자기도 안 먹는 걸 애를 먹여.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입니다라고 아는 게 아니고 이 블로그를 키우는 건 아이가 성장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내가 포스팅을 하는 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먹는 거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그 배움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리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어도 갓난 애기한테 귀에다 대고 영어를 가르친다고 애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해나가면 될 거고요. 1년 후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자르겠습니다. 2부에 네, 이거 1년 후에 보험 기초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2부가 아니라 이제 3편이지. 오늘 어쩌다 보험인 정식 1편이고 그렇지. 어쩌다 보험인 정식 2편이고 그럼 지난번에 아니지. 방송한 것도 지난번에 파일럿 방송이고 그렇죠. 오늘이 1편이야. 그래. 오늘 그러니까 1편이고 2편에 2편에서 그럼 난 정식 방송에 초대된 거야? 첫 번째 정식 방송은 40분에서 50분 내외. 자, 뭐 시간을 좀 짜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좀 그렇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조정도 좀 짜임새 있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뭐 40분씩 2번 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막 2시간 해버리고 뭐 그러지 뭐. 깔끔 뭐. 근데 보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 2시간씩 보기가 쉽지가 않아. 어찌됐건 지금 이제 11월 마지막 날을 하루 남기고 있는 날입니다. 11월 마감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12월 달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하셔야겠죠. 자, 저희들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쌓여서 영업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노무도, 재무설계도, 블로그 온라인 영업도, 또 보험 기본기도 제가 충분히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추천이 이게 2명 있고 요게 항상 2개가 있더라고. 내가 이거 누가 다는지 대충 이해되거든? 조심해라 너. 확실히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대충 알아. 그 사람이야? 조심해라 너. 뭐 굳이 유튜브에 어쩌다 보험이 치면 나오나요? 굳이 들어와갖고 이것까지 눌러줘야 돼. 플레이 시간도 많이 안. 네이버에 어쩌다 보험인 치면 계속 하고 그 최진환닷컴에 제 블로그에 계속 연재를 올릴 생각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모임 보사모 그 카페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네. 이 방송 후미에는 여기까지 들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최진환 본부장 해모마술사의 마술 동전 마술 간단한 그걸 잘라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편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마술은? 마술 이제 찍어야지. 아, 새로 찍는다고? 알아. 그 유일한 편집 원래 편집 없는 방송인데. 손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손이 요 정도 범위 되는. 요 손이 지금 다 들어오는 화면으로 만들면 돼. 요 정도.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야 지금. 뭘 해주겠습니까? 이것도 저 같이 올려줘요. 네가 해주긴 뭘 해줘.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거 아니야. 했어, 그래, 알았어, 해. 됐어? 자, 동전입니다. 500원. 500원. 자, 500원 동전은 간단한.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마술인데 지금은 잘 못해요. 충분하게 감안하고 동전을 잘 잡아서 놓으면 사라집니다. 사라진 동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동전을 잘 잡아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와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아니 너 동전 잘 안 보여. 내 얼굴은 필요 없는 것 같다. 내가 얼굴이 필요 없다니까. 네, 다시 얘기했잖아. 얼굴은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얼굴은 필요 없는 것 같다. 몇 번 얘기했잖아 지금. 다시 해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봐. 처음부터 다시. 얼굴은 전혀 필요 없어. 다시. 스타트해요. 스타트. 자, 동전 마술입니다. 자, 500원짜리 동전 뒷면. 자, 이 동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간단한 마술입니다. 간단한. 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잘 안 해요. 연습을 하도 안 해서 동전을 잘 잡고 던져주면 사라진 동전이 쓰다듬어주면 이렇게 나타나. 자, 다시 한번 동전을 잘 잡아서 던져줍니다. 와우. 밑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동전을 잡아서 하나, 둘, 셋 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걸렸어. 동전을 잡아서 옆에서 보시면 안 돼요. 자, 걸렸어 나. 나오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동전을 잘 잡아서 귀로 넣어주면 와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동전을 잡아서 자, 땀이 나네요. 갑자기 걸렸어 이런 얘기. 긴장하지 마세요. 자, 긴장까지는 안 하는데 자 너무 많이 땀이 납니다. 자, 어쨌든 동전을 잘 잡아서 방송 촬영에 약하구만. 방송 촬영 약한 게 아니고 안 하든 갑자기 얘기시키는 거 그런 거예요. 자, 동전이 없는 걸 보여주고 자, 동전 잘 잡고 잡은 동전을 이렇게 놓습니다. 야, 호주머니는 안 봤어. 자, 호주머니 동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동전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동전을 잘 잡아서 넣으면 동전 여기 끝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나왔어. 자, 고생하셨습니다.